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 선희는 집 문 앞에 서 있었다. 손에 쥔 우산은 이미 물에 흠뻑 젖어 무거웠고 그녀의 가슴은 그보다 더 무거웠다. 너 같은 애는 우리 집에 있을 자리가 없어. 어머니의 날카로운 외침이 아직도 귓가에 메아리 쳤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선희의 세상은 무너졌다. 그녀는 비를 뚫고 달렸다. 발밑에 물웅덩이가 튀어오르며 그녀의 청바지를 적셨지만 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그녀가 사랑했던 사람, 설린의 이름이 가족의 입에서 저주처럼 뱉어졌기 때문이다. 설린이랑 그딴 짓을 해. 내가 미쳤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번개처럼 선희의 머릿속을 갈랐다. 그녀는 울면서 택시를 불렀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날 밤, 선희는 20년 넘게 살던 그 집, 그 방을 영원히 잃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오빠가 그 방을 차지했다. 마치 그녀의 존재가 지워진 듯이. 선희는 어린 시절부터 그 집, 그 동네에서 자랐다. 서울의 변두리, 종로구 가까운 오래된 아파트 단지. 창밖으로 보이는 한옥 지붕과 골목길의 김밥집 냄새가 그녀의 일상이었다. 가족은 전형적인 한국 가정이었다. 아버지는 공무원으로 매일 새벽에 출근하고 어머니는 이웃들과 수다를 떨며 김치를 담그는 여인. 오빠는 장남으로서 모든 기대를 짊어졌고 선희는 막내딸로서 조용히 그림자를 들이우는 존재였다. 하지만 선희의 마음속에는 비밀이 있었다. 설린. 같은 동네에서 자란 어릴 적부터 함께 놀던 친구. 설린은 선희의 집처럼 가난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미소는 선희에게 세상의 모든 따뜻함이었다. 그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가까워졌다. 학교 도서관에서 몰래 손을 잡고 한강변에서 자전거를 타며 속삭이던 그 시절. 선희야, 우리 영원히 함께할 수 있을까? 설린의 목소리가 아직도 선희의 가슴을 울렸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그런 사랑을 용납하지 않았다. 부모님들의 기대, 결혼과 가정의 압박, 그리고 이웃들의 시선. 선희는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설린을 사랑했다. 그들의 키스는 비밀스러운 밤에만 일어났고 손길은 떨리는 속삭임으로 끝났다. 그러나 비밀은 영원할 수 없었다. 어느 가을날 어머니가 선희의 방에서 설린의 편지를 발견했다. 사랑해, 영원히 이 그 한 줄이 모든 것을 파괴했다. 집안은 난리가 났다. 아버지는 벽을 치며 소리쳤고 어머니는 울면서 내가 우리 가족의 수치야 라고 외쳤다. 오빠는 침묵으로 동조했다. 그는 선희의 방문을 열고 그녀의 물건들을 거칠게 챙겨 문 밖으로 던졌다. 이제 내가 갈 데가 없어. 나가의 그의 눈에는 동정조차 없었다. 선희는 가방 하나를 메고 집을 나섰다. 비가 내리는 그날 그녀는 23살이었다. 서울의 거리는 차갑고 그녀의 마음은 더 차가웠다. 친구 집에 머물 수 없었다. 설린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설린의 어머니가 이미 알았고 그녀를 멀리하라는 압박을 가했다. 미안해, 선희야. 나도. 나갈 수 없어. 설린의 메시지는 선희의 마지막 희망을 꺾었다. 그 후의 날들은 지옥이었다. 선희는 작은 원룸을 빌려 청소부로 일했다. 아침에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야식을 팔았다. 피곤함이 뼈를 파먹었지만 더 아픈 것은 외로움이었다. 매일 밤 그녀는 창밖을 보며 설린을 생각했다. 왜 나를 버렸어? 하지만 설린도 고통스러웠을 터. 한국의 가족 문화는 그런 사랑을 용서하지 않는다. 결혼은 의무, 사랑은 선택이 아닌 숙명. 선희는 TV에서 본 드라마처럼 자신의 삶을 포기해야 했던 수많은 여성들을 떠올렸다. 그녀는 책을 읽으며 버텼다. 한국 문학, 특히 김애란의 소설처럼 조용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의 이야기.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한 해, 두 해, 선희는 점점 강해졌다. 청소 일을 그만두고 그래픽 디자인 학원을 다니며 스킬을 쌓았다. 작은 디자인 회사에 들어가
포스터와 로고를 만들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녀의 작업실은 창가에 김치 냉장고를 두고 매일 아침 국밥을 먹는 평범한 한국인의 삶이었다. 하지만 마음속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오빠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녀의 방이 이제 그의 서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다. 오빠가 결혼한다던데 어머니의 전화가 가끔 왔지만 선희는 받지 않았다. 용서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선희는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았다. 서울의 한 문화 축제 포스터 디자인. 주제는 재회였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녀는 그 단어를 그리며 눈물을 흘렸다. 작업 중에 그녀는 피로로 쓰러졌다. 병원으로 실려간 선희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눈을 뜨자 그녀의 시야에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다. 설린. 베개 차림으로 스테토스코프를 목에 걸고 서 있는 설린. 설린아,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설린의 눈이 커졌다. 선희야. 어떻게?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몇 년 만의 재회. 하지만 이 재회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이었다. 설리는 의사가 되어 있었다. 선희의 동네 병원에서 근무 중이었고 우연히 이 병원에 배정된 선희의 담당 의사가 된 것이다. 설린의 손이 선희의 팔을 잡았다. 차가운 병원 공기 속에서 그 손은 여전한 따뜻함이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설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선희는 말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배신감, 그리움, 그리고 여전한 사랑. 설리는 선희의 차트를 확인하며 조용히 물었다. 몸은 어때? 피로가 쌓인 모양이야. 과로하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전문가의 그것이었지만 눈빛은 여전했다. 선희는 침대에 기대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설리는 변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은 더 깊어 보였다. 의대 시절의 고생이 그녀의 얼굴에 새겨진 듯했다. 너 의사 됐어? 어떻게? 선희의 질문에 설리는 쓴웃음을 지었다. 집안에서 강요한 거지.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해라고. 너 때문에. 아니, 우리 때문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그날 밤, 선희는 병원에서 퇴원했다. 설린이 직접 택시를 잡아주며 말했다. 내일 다시 와. 검진할게.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보았다.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강남거리, 그리고 멀리 보이는 남산타워.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외로움을 증폭시켰다. 집에 도착해 선희는 오래된 사진 앨범을 꺼냈다. 설린과 함께 찍은 사진. 한강에서 피크닉을 한 날, 둘은 김밥을 먹으며 웃고 있었다. 이제 다 끝났어. 선희는 사진을 껴안고 울었다. 다음 날 병원에서 설리는 선희를 진찰실로 불렀다. 문을 닫자 그녀는 마스크를 벗고 한숨을 쉬었다. 선희야, 이야기 좀 해. 그 후로 어떻게 살았어? 선희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집에서 쫓겨난 날, 오빠가 방을 차지한 사실, 홀로 버티며 일한 이야기. 설리는 듣다 말고 손으로 입을 가렸다. 나 때문에. 미안해. 그때 내가 더 강하게 버텼어야 했어. 설린의 고백이 이어졌다. 그녀도 고통스러웠다. 가족의 압박으로 선희를 포기해야 했고 의대에 들어가며 모든 감정을 묻었다. 하지만 잊지 못했어. 매일 내 생각을 했어. 그들의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설리는 커피를 타주며 병원의 작은 휴게실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의 겨울은 춥지만 그 방은 따뜻했다. 선희는 설린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참았다. 지금 내 삶은 어때? 선희의 질문에 설리는 망설였다. 결혼. 했어. 작년에. 가족이 시켜서. 그 말에 선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설린의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 안정된 삶. 하지만 설린의 눈에는 행복이 없었다. 의무야.
한국에서 여자가 혼자 사는 건 쉽지 않잖아. 충돌이 시작되었다. 선희는 화가 났다. 그럼 왜 나한테 왔어? 왜 다시 나타난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설리는 울었다. 너를 잃은 게 후회됐어. 매일 아파. 그날 그들은 헤어졌다. 하지만 그 재회는 선희의 삶을 뒤집었다. 그녀는 직장에서 더 열심히 일했다. 디자인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며 작은 승리를 쌓았다. 동료들은 그녀의 재능을 인정했고 그녀는 점점 자신감을 찾았다. 그러나 밤마다 설린의 얼굴이 떠올랐다. 병원 근처를 피하려 했지만 운명은 그들을 다시 끌어당겼다.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계절. 선희는 문화축제 포스터를 완성했다. 개막식 날, 그녀는 현장에 갔다. 군중 속에서 웃음소리와 케이팝 음악이 울려 퍼졌다. 한국의 축제는 항상 저양, 활기차고 감정적이다. 갑자기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톡톡 쳤다. 돌아보니 설린이었다. 축하해. 내 작품이야. 설린은 미소 지었다. 그녀의 옆에는 남편이 없었고 눈빛은 자유로웠다. 오늘 나랑 산책할래? 설린의 제안에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한강변으로 갔다. 벚꽃 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그곳에서 그들은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설린은 결혼 생활의 고통을 털어놓았다. 매일 내가 그리워. 이 삶이 나답지 않아. 선희는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대신 손을 잡았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 물음에 설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니야. 하지만 포기하지 마. 여름의 더위가 서울을 덮쳤다. 선희는 설린과의 재회를 계기로 변화했다. 그녀는 더 큰 디자인 에이전시에 이직했다. 작업실은 홍대 근처, 스트리트 아트와 카페가 어우러진 젊은이들의 동네. 매일 아침 그녀는 쌀국수를 먹으며 출근했다. 한국의 여름은 습하고 끈적하지만 선희의 마음은 시원했다. 설린과 가끔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오늘 환자 많아. 피곤해. 나도 마감이야. 같이 커피 마실까? 작은 만남들이 쌓였다. 하지만 설린의 결혼은 그들 사이의 벽이었다. 어느 날 선희는 오빠의 결혼식 초대를 받았다. 어머니의 편지였다. 오빠가 내 방에서 신혼집 꾸미고 있어? 와서 봐. 선희는 갈등했다. 그 집, 그 방은 그녀의 상처였다. 하지만 가기로 결심했다. 결혼식은 전통 한옥 호텔에서 열렸다. 한복을 입은 하객들, 그리고 축하의 떡국 냄새. 오빠는 행복해 보였다. 선희야, 오랜만이야. 그는 어색하게 웃었다. 어머니는 선희를 끌어안으며 울었다. 미안해, 딸아. 그때 우리가 잘못했어. 하지만 선희의 마음은 차가웠다. 방으로 들어가 보니 그녀의 추억이 지워진 흔적이 보였다. 설린의 사진은 없었고 대신 오빠의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다. 그날 밤 선희는 설린에게 전화했다. 오빠 결혼식 왔어. 방 봤어. 이제 완전히 내 거 아니야. 설린의 목소리가 안타까웠다. 가족이야. 용서해주는 게 나아. 하지만 선희는 울었다. 너도 가족 때문에 나 버렸잖아. 그 말은 설린을 아프게 했다. 다음 날 설린은 선희를 찾아왔다. 홍대 카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그녀는 말했다. 나 이혼할게. 선희의 눈이 커졌다. 왜? 갑자기. 설린의 고백은 충격이었다. 남편과의 결혼은 형식적이었고 그녀는 매일 울며 살았다. 의사가 되면서 모든 걸 포기했어. 하지만 내가 다시 나타난 후 더 이상 못 참아. 그들은 손을 잡았다. 카페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한국의 장마철, 그 비는 그들의 눈물처럼 쏟아졌다. 하지만 이 만남은 새로운 시작이 아니었다. 설린의 가족은 이혼을 반대했다. 내가 미쳤어? 이혼하면 끝장이야.
어머니의 외침이 설린을 괴롭혔다. 충돌이 고조되었다. 설린의 남편은 이혼을 수락했지만 소문이 퍼졌다. 병원 동료들은 그녀를 이상하게 보았고 가족은 선희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 여자 때문에 어머니의 분노가 설린을 압박했다. 선희는 죄책감을 느꼈다. 내 탓이야. 내가 사라질게 하지만 설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우리 탓이 아니야? 사회 탓이야. 그들은 함께 싸우기로 했다. 작은 데이트를 시작했다. 남산 케이블카를 타며 서울의 야경을 보며 속삭였다. 사랑해, 선희야. 그러나 배신이 왔다. 설린의 오빠가 개입했다. 그는 선희의 과거를 파헤쳐 그녀가 문제야라고 설린에게 말했다. 그 애랑 있으면 내 인생 망쳐. 설린은 흔들렸다. 한순간 그녀는 선희에게 잠시 떨어져 있어 라고 말했다. 그 말은 선희에게 또 다른 추방이었다. 또 버리는 거야? 선희의 절규가 전화 너머로 들렸다. 설린은 울었다. 아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가을 바람이 서울을 스쳤다. 단풍이 물든 북촌 한옥마을, 선희는 홀로 산책했다. 설린과의 이별은 그녀를 무너뜨렸다. 생각할 시간, 그 말은 배신이었다. 선희는 직장에서 실수를 저질렀다. 클라이언트가 화를 냈고 그녀는 사과하며 울었다. 미안해요. 동료들은 그녀를 위로했지만 마음의 상처는 깊었다. 그녀는 옛집 근처를 피했다. 오빠의 신혼집, 그 방은 이제 완전히 익힌 과거였다. 설린은 고뇌했다. 가족 모임에서 그녀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이혼하면 우리 집안 망신이야. 한국에서 여자가 혼자 사는 건 하지만 설린의 마음은 선희에게 있었다. 그녀는 병원에서 휴가를 내고 홀로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로. 검은 현무암과 푸른 바다 앞에서 그녀는 생각했다. 내 사랑은 진짜야에 돌아와서 설리는 선희를 찾았다. 선희의 작업실 앞, 비가 내리는 밤, 선희야, 미안해. 나 선택했어. 너를. 재회가 감정적이었다. 선희는 문을 열고 설린을 끌어안았다. 왜 이제야? 설린은 울며 말했다. 두려웠어. 하지만 더 두려운 건 너 없이 사는 거야. 그들은 함께 울었다. 한국의 가을비는 차갑지만 그들의 포옹은 따뜻했다. 설리는 이혼 서류를 제출했다. 가족은 등을 돌렸지만 그녀는 자유를 선택했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그들은 함께 살기로 했다. 선희의 작은 아파트에. 매일 아침 함께 김치찌개를 끓이고 저녁에 드라마를 보며 웃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가혹했다. 길거리에서 손을 잡으면 이상한 눈초리가 따랐다. 저런 애들이 속삭임이 들렸다. 설린의 병원에서는 소문이 퍼져 상사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개인 사생활은 조심해. 선희는 디자인 계약이 취소되었다. 이미지 문제로 클라이언트의 말에 그녀는 절망했다. 최고조는 가족의 개입이었다. 설린의 어머니가 선희의 집을 찾아왔다. 너 때문에 우리 딸이 망가졌어. 당장 헤어져. 어머니의 손에 쥔 지팡이가 떨렸다. 선희는 무릎 꿇고 빌었다.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 사랑은 진심이에요. 설리는 어머니를 막아섰다. 엄마, 그만해. 이게 제 선택이야. 그날 어머니는 떠났지만 그 후로 연락이 끊겼다. 선희의 오빠마저 전화했다. 너 때문에 가족이 깨졌어. 만족해. 배신의 연쇄가 그들을 괴롭혔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깊어졌다. 선희는 설린을 위해 특별한 디자인을 만들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그린 일러스트. 우리 이야기야. 설린은 그것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영원히 함께하자. 겨울 눈이 서울을 덮었다. 크리스마스 시즌, 거리는 불빛으로 장식되었다. 선희와 설리는 이제 공공연한 커플이었다. 그들은 작은 파티를 열었다.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한 따뜻한 모임. 떡볶이와 치킨, 그리고 케이팝 플레이리스트. 친구 하나가 말했다. 너희처럼 용기 있는 사람들 덕에 나도 용기를 내어 한국 사회는 천천히 변하고 있었다. LGBT 커뮤니티가 커지며 서울 프라이드 퍼레이드가 매년 열리던 시대. 하지만 결말은 인간적이었다. 설린의 어머니가 병들었다. 암 진단. 설린은 병원에서 어머니를 돌보며 갈등했다. 엄마, 용서해줄래? 어머니는 약해진 손으로 설린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딸아. 내 행복이 제일이야. 그 말은 화해의 시작이었다. 선이도 병실을 찾았다. 어머니, 저희 사랑해주세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히 살아라. 선이의 가족도 변했다. 오빠가 아이를 낳았고 그는 선이에게 전화했다. 미안해. 내 물건 아직 간직하고 있어. 선이는 용서했다. 괜찮아. 이제 새로 시작이야. 그들은 가족 모임을 가졌다. 전통 설날 떡국을 먹으며 웃음이 피어났다. 한국의 가족 문화는 엄격하지만 사랑으로 녹아내린다. 최종적으로 선이와 설리는 여름에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법적이지 않지만 그들의 서약은 영원했다. 한강변에서 벚꽃 아래 영원히 함께할게. 그들의 키스는 자유로웠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고 미래는 밝았다. 배신과 고통을 넘어 그들의 사랑은 인간성을 증명했다. 한국의 거리에서 두 여인의 이야기는 조용히 계속되었다.